네, 새로운 한 주의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동발 우려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가 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고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또 3분기 어닝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S인베스팅 코리아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 이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머니맵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란불이 좀 가득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도 밀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금양이나 SK이노베이션 제외하고는 좀 파란불이 짙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쪽도 2에서 3%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동차 쪽에서 기아 그리고 HL 만도 정도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오늘 조선이나 해운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쪽들 보입니다. 삼성중공업, HMM 등등의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방산주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쭉 그러한 수혜를 어느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 방산주 수주에 대한 기대감,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K 방산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방산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아덱스라고 하는 또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 바탕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방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중동 분쟁이 또 되면서 방산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출 금융에 대한 이런 지원 좀 발목 이슈가 또 있으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동에 대한 분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이 좀 고조가 됐고 또 무기에 대한 중요성들이 각국 나라에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수면 위로. 거기서 우리 K방산이 굉장히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맞춤을 해서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무기의 성능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K방산 관련해서 굉장히 해외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은 빠른 납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부터 여러 가지 가성비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삼박자를 다 고루 갖추기 있는 게 저는 K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중동 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그러면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방산 관련해서 실력도 갖추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은 좀 가벼운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을 가지고 가면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저는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약간의 리스크도 없지는 않지만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리스크는 살짝 있지만 실력이 있는 이런 기술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에 기대서 이쪽을 봐도 좋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오늘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혹시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보면서 좀 볼만한 방산주 있을까요? 네, 저는 LIG 넥스원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중동 분쟁 관련해서 스페코나 빅텍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좀 편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빅텍이 대장격으로 굉장히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스페코도 저는 바닥권에서 좀 나쁘지 않아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가벼운
가벼운 중소형 관련주들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져가시기에 맘 편히 가져가시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이스테크나 빅텍 등등의 종목들이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LIG 넥스원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뭐 실적에 대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방향성이 엇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또 실적 시즌이 네.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에 파마 리서치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맞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섹터 중에 하나인 변압기 쪽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있고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섹터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과 그리고 변압기 쪽 얘기 주셨습니다. 사실 미용기기 쪽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인모드가 급락이 좀 나오면서 맞아요. 타격을 같이 좀 받아갔어요. 오늘 그에 따라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분석을 통해서도 이 미국의 매출 자체가 비중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쪽 소모품의 비중이 맞아요. 높은 쪽을 보자라는 리포트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얘기 주셨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변압기 관련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볼 텐데요.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가 필요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에 대한 부분 우리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EU 탄소 국경세 등 지금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들이 실행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이제 원하는 그런 부분들 발전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전기차 시장도 지금 살짝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시장이고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 그리고 중동 국가와 신흥국의 전력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요. 기존에 좀 노후된 그런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만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해서요. 2020년도에는 2,350억 달러, 하나로 318조 정도였는데 2050년에는 연간 6,360억 달러로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커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픽을 해봤고요.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계속해서 여러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 쪽도 그랬지만 이쪽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글로벌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이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유럽도 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대두가 되면서 지금 전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금 에너지 주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쪽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은 지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지금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첫 번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쪽의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만 2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으로 보면요. 그냥 뭐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수익성도 같이 또 좋기 때문에 동시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변압기 관련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후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변압기에 대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또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서 중국 쪽 기업들을 이제 배제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한국 변압기 기업들에게 수혜로 또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사 수혜겠죠. 그리고 북미, 중동 시장의 호조가 또 있기 때문에 수주 증가는 2024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에서는요, 지금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중동도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3년에 변압기 좋았지만 2024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또 두 번째 실적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체크해 봤고요. 그렇다면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지만 뭐 LS 일렉트릭도 있겠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종목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순수하게 네. 전력기기 사업 쪽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어느 관점에선 어떤 기업은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 가지 사업을 진짜 잘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사업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는 그 특징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전력기기 사업만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확장에 대한 이제 수혜가 가장 크게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의 변압기 생산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대형 변압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형 변압기 대비해서 대형 변압기가 사이클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지금 변압기 사이클이 좋은 호조세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대형 변압기 관련된 이 종목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변압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의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봤고요. 대형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3,000원대에서 움직이는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는 8만 원 정도 제시를 네.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좀 더 탄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8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매수가는 72,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는 6만 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로봇 쪽에서도 이제 감속기,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네. SPG를 가지고 오셨어요. 차세대 로봇 대장주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로봇의 변신, 로봇 정말 많은 곳에 활용이 되죠. 뭐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가전이라던가 뭐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겠고요. 맞아요.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네, 일단은 사실 로봇 산업의 사회적으로 좀 구조가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고령화 그리고 인구가 워낙 좀 너무 줄어들고 있죠. 네. 이런 심각한 인구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하게 되고 또 현대인들은 위험한 일들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로봇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내년에 지금 저는 이제 개화기 국면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로봇 네. 산업은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지금 정말 이제 인구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화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시장이 또 나오면서 오히려 로봇과 같이 결합을 하고 이러면서 로봇
발전,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로봇 산업 쪽은 앞으로 커져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봇 시장은 지금 2026년 100조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시장이 좀 전망이 되면서 연평균 17.4%의 성장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은 지금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살짝 조정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HL만도라든지 현대위아도 최근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차 로봇 쪽으로 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기업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많은 산업 쪽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쉬어갈 때 한번 노려볼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감속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로봇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봇에서 사실 감속기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굉장히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의 관절의 역할을 하는 모터의 부속 부품입니다. 지금 모터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기계에는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이제 로봇도 발전을 하잖아요.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로봇이라던가 이런 로봇들은 관절의 개수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감속기 쪽의 부품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로봇 감속기 쪽은 원래는 일본 기업이 좀 주도를 많이 해왔었는데 일본 기업의 감속기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 국산화를 하다 보면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커지고 또 옛날과 대비해서 로봇 산업이 커지면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원가에 대한 절감이 굉장히 필요성이 더욱더 커질 건데 그때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좀 절실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산화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협동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특히 협동 로봇 쪽에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로봇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외형 확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지금 핵심 부품인 이런 감속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SPG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SPG는 좀 감속기 쪽에 많은 좀 일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라서 좀 강점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SPG는 표준 AC, DC 모터 그리고 감속기 쪽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속기 쪽이랑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또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해외 쪽 매출도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좀 글로벌 부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봤고요. 지금 유성 감속기 그리고 SH 감속기, SR 감속기, 그러니까 산업용, 가정용 이런 감속기, 정밀 감속기 부분에 개발도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성을 바라보고서 설비 투자도 아끼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 이렇게 양쪽을 지금 SH, SR 이런 감속기를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또 이 기업이 거의 좀 경쟁력을 강력하게 저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실제로 2023년 3월 달에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나라에서 좀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성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또 국산화에 대한 이런 대체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부분은 또 이유가 있는 게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 산업에서도 또 사용될 수 있는 감속기 또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 정도 밀리고 있을 때 그러면 좀 매력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될지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오늘 좀 로봇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로봇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뭐 연내 또 보핏에 대한 출시 기대감 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3,000원,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잡아주셨고요. 오늘도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